자, 이제 정말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이요? 현실적인 대안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고요. 지킬 때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아까 환율 그것도 말씀드린 이유도 안전자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 즉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다가 아니라 또 이거 하면 또 저기 또 와가지고 요 부분만 딱 보고 악플 어마어마하게 달겠죠? 돈을 벌더라도 안전하게 벌 때다. 일확천금을 놓을 때가 아니라. 왜냐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상생론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을 절약해서 모아두셔라.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절약해서 모아두시는 거 맞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모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부랴부랴 돈 모으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돈을 또 잘 안 모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오히려 떨어질 때 돈을 잘 모아두셔야 돼요. 지금 돈을 모으시긴 힘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계 흑자액이 14% 감소했다는 소리는요, 그 전에 100만원 저금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은 86만원 밖에 저금을 못한다. 저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리고 소비 지출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실질 소비는 줄었는데 명목 지출이 들어왔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2.7% 증가했지만 실질 소비 지출은 0.5% 줄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쌀 10kg 사는 거를 쌀 지금 막 9.95kg 이렇게 샀는데 쌀값이 만원 하던 게 1270원 이런 형식으로 오른 상황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비는 줄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지출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돈을 모으셔야 될 때고, 이럴 때 위험자산 같은 경우가요, 분명히 뜨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뜨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위태롭게 뜨는 거예요. 저희 저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부동산 유튜브라고만 생각해서 다른 이야기 잘 안 듣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부동산을 토대로 경제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초전도체는 사기니까 믿지 마세요 라고 했었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가 있지만 거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닷컴 버블 그래프랑 비교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근데 2차 전지만 떨어지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막 올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활약하기 힘드니까 2차 전지 떨어뜨리면서 삼전이나 SK 이런 것들 주식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떨어졌으니까 2차 전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들이 2차 전지 끝물인가 하고 삼전이나 SK로 몰려갈 것이다. 그때 공매도 수요들이 크게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미래 가치가 있는 것도 거품이 막 우르르 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위험자산 뭐가 있어요? 위험자산이 코주부예요. 물론 요 중에서 코인 요거는 진짜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들쭉날쭉하고, 사실은 코인은 그거죠. 아니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으로 사는 거죠. 어느 정도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산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잡코인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확신이 있는 것들, 진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내가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식 공부를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진짜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봤고, 그런 사람들이나 버는 거지. 그런 거고, 부동산은 들어가지 마라.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어가도 빠져나올 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얘네는 보트라고 그랬죠. 방향 전환이 빠르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라서 방향 전환이 한 번 되면은 다시 방향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위험자산들의 공통점은 뭐다? 왜 저기가 위험자산이라고 할까요? 누가 그랬어요? 상승론자들이 대부분 그 얘기하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금처럼 실체가 있어서 안전자산이다. 그러면은 실체가 없는 건 다 위험자산이고 실체가 있는 건 다 안전자산이냐? 아니에요.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구분하는 방법. 사람들이 빚내서 사는 건 위험자산이고 사람들이 여윳돈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호 2에 B2 들어가고 9에 영끌 들어갔었죠. 이게 위험자산이다. 왜 위험자산이냐? 위험자산의 정의는 변동성이 크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황금성이 안 좋으면 더 위험해져. 근데 부동산 요거까지 갖추고 있죠. 아, 부동산 지금 집값 오르고 있다는데요. 요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팔려고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황금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사지 말고. 지금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일단은 근로소득을 열심히 모으셔야 됩니다. 나 저기 파이어족 되겠네 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살 때 아니고 근로소득 열심히 모으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죠. 물가 오르고 있고 지금 전기요금 올라간다 그래요. 등등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절약하셔야죠. 진짜로 지금은 절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월급의 7, 80%를 모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그래야만 부자 된다. 아니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그겁니다. 많이 먹을 생각하다가, 근데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 건 좋아요.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허황된 꿈이냐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허황된 꿈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지, 아 상속년자들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믿고 하겠다, 이거는 허황된 꿈이고요. 진짜 제대로 집값이 올라간다 하고 느끼려면요, 저희가 하는 말들, 지금 만약에 저희처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랑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떨어질 때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질 생각이 없어요. 모든 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본인이 공부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적게 먹되 안전하게 먹어라. 이게 복리로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요, 월 50만원씩 1%, 한 달에 1% 먹는다고 해봅시다. 50만원 1.01 곱하기 3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36까지 50 곱하기 1.01의 K 마이너스 1이죠. 50 곱하기 1.01의 36제곱. 그러면 1.01의 36제곱 빼기 1, 50 곱하기 0.43 2150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36배 넣었지만 이자가 5배만큼 붙은 셈이죠. 근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배를 번다고 해봅시다. 50만원 넣어서 2배 벌어요. 100만원 되고, 또 100만원 넣어가지고 200만원 되고. 근데 요거는 위험성이 높아서 3년 중에서 위험성 굉장히 낮다고 해봅시다. 실패 확률 1번, 36번 중에. 근데 이런 식으로 넣다가 실패 한 번 하면 빵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올인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투자는 올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게 투자예요. 그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닷컴 먹을 때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왔으면 2차 전지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전한 거에 넣었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복리로 부풀려 가면서 자산을 키우는 건데, 그래서 99승 1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 같은 경우는 30승 70패 할 때예요. 그 성공률도 높지 않은데 왜 자꾸 위험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분명히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디레버리징을 해야 될 상황이죠.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산 가격도 안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좀 버티는 것도 나오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빚으로 올려놨어요. 이 디레버리징이 이번엔 무조건 나온다. 이게 안 나오면요, 잃어버린 30년 돼요. 그러면은 이 디레버리징을 하고서 자산 가치들이 거품이 끼는 시기가 있고, 이게 부동산 사이클, 이거 부동산 사이클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부동산 사이클이 아니라 경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한 요 시기쯤부터는 처분하고, 상투 끝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기부터 처분하고 돈을 그냥 그때부터는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안전자산 쪽으로.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달러, 그것도 걱정이 되시면 예금, 적금으로 모으시고, 채권은 아직 모을 때가 아니고 금은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다가 요 시기부터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상투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저기 하이킥 2인가? 거기서 주식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명언들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 피말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명언이 이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그 다음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적게 먹고 적게 써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브레이크 댄스, 프리즈 이러고 있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려고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욕심내지 말고 손실을 줄이는 것이 답이다. 우리 저기 요걸 한번 잘 봅시다. 자, 1500명 참가한 모의 투자 대회에서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판 사람이 50등 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막 더 벌고 투자 안 한다고 해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시기가 안 좋을 때는 내 돈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간다. 이게 답이에요.